구운 연놈은 꼼짝도 못하고 제가 휘두르는 쌍절곤에 맞고 쌍코피를 흘렸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어요. 또 이마에 혹이 여러 개가 스물스물 올라오더군요. 야! 그만해! 아 그래도 너한테 조만간 말하고 이혼할 생각이었거든! 위자료 줄 돈이 있나 보네. 그런데 어쩌지? 난 니들 둘 소송으로 끌고 가서 싹 벗겨 먹을 거라고. 그만해! 위자료 10억 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저는 10억이라는 말을 듣곤 쌍절곤 휘두르는 걸 멈췄습니다. 지금 뭐랬어? 10억을 준다고? 그렇다니까! 우리 자기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 청담동 100억대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강원도에 수십억짜리 펜션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엄마도 다 알고 있어. 우리 집 전 재산 털어서 너한테 주고 털어버리기로 했다. 어차피 100억대 부자가 될 테니 그 정도는 껌이지. 그치 저기요. 그럼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했잖아. 어이 애기야, 네가 그렇게 밤일이 시원찮다며? 나랑 잘 때는 아주 좋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말이야. 말해 뭐해. 저 기집애는 진짜 얼굴만 반반하다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년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기랑 결혼하려고 이혼하려는 거잖아. 나이스 샷. 쌍절곤으로 얻어 터졌는데 기분은 좋네. 예송이 들었지? 그만 내리는 게 어떨까? 우린 돼지 잡으러 가야 하거든. 10억이라는 말 때문에 두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돼지 잡으러 간다는 말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가 유해조수 구제단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멧돼지를 사냥총으로 잡아서 지구대에 가져다 주면 한 마리에 2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군요. 100억대 부자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 저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되물었어요. 진짜 위자료 10억 줄 거야? 그 다음에는 이 아줌마랑 재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거고? 그렇다니까. 그리고 우리 자기한테 자꾸 아줌마라고 하지 마. 내 눈에는 청순한 20대로 보이니까. 그 말을 듣자 남편과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널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차에서 내려 그이가 이혼 서류를 가져올 때까지 친정에서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이미 남편에게 오만 정이 떨어졌으니 위자료 받고 헤어지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 남편을 만나 이혼 도장을 찍고 약속한 10억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아쉬움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남편은 더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우후지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혼하고 10억을 얻었으니 좋은 일이 벌써 일어난 거라 생각하고 깨끗이 털어버리기로 했죠. 그런데 제 무시무시한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혼한 지 24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예, 아가, 우리 철민이가 죽었다, 오늘 새벽에.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이가 죽다뇨? 어젯밤에 새로 결혼할 여자애와 멧돼지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년이 내 아들을 멧돼지로 착각해서 산탄총을 쏴버렸대. 그 자리에서 바로 숨졌다는구나, 아가. 그녀는 지금 도주 중이야. 우리 아들 억울해서 어떻게 하면 좋니? 네가 여기 와주면 안 되니? 바람난 못된 놈인 것도 알고 너에게 상처를 준 것도 다 아는데 그래도 네가 우리 철민이 가는 길에 인사라도 해주면 안 될까? 허망하네요. 절 버리고 그 여자랑 아주 오래 행복하게 살 것 같더니 어떻게 이혼한 지 하루 만에 죽을 수가 있죠? 그것도 바람 피운 그 여자 손에 끝나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일단 전화 끊으세요. 생각을 좀 해야겠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슬픔은 전혀 몰려오지 않았고 찝찝한 감정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빈소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 화색이 돌더군요. 아가, 너 왔구나. 와줬구나. 고맙다. 고마우실 필요 없어요. 제 기분이 찝찝해서 온 거니까. 저는 철민 씨한테 절만 올리고 갈 겁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모진 말했던 거 사과한다. 우리 악연은 되지 말자. 어머님이랑 제가 악연은 아니지만 좋은 인연으로도 남을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지우야. 우리가 너한테 위자료를 주면서 전 재산을 탕진한 거 알지? 그 바람난 늙은 여자 말이야. 경찰한테 들었는데 100억대 펜트하우스 주인이 아니라 거기서 청소부로 일하는 여자란다. 쥐뿔도 없는 게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라고. 강원도에서 펜션 한다는 것도 유해조수 구제단으로 돈 버는 년이란다. 철민이는 그년이 취미생활하는 줄 알고 거기 따라가서 그렇게 됐다고.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 아, 그래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속은 건 어머님이랑 그이니까 저랑은 상관없잖아요. 예, 아가. 내가 지금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우리 철민이가 사망보험 수혜자를 네 앞으로 해놓았더구나. 100억 생긴다는 기쁨에 바꿔놓은 걸 까먹은 모양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 위자료도 10억이나 받았으니 우리한테 아들 보험금이라도 내어주면 안 되겠니? 그제서야 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목숨값 3억을 건지려고 저를 부른 겁니다. 살가운 말투로 대하며 제 옆구리를 긁으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시어머니 말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랬구나. 철민이가 아직 보험 수혜자를 바꾸지 않았구나. 어머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분이 꾸리꾸리했는데 지금 막 해피해피해지네요. 지난주 로또 1등이 13억이라는데 제가 딱 그만큼의 돈을 벌었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혼 도장만 찍어줬는데 말이죠. 너 그 돈까지 네가 먹을 생각이니? 아니라고 말해라. 우리 집 이제 쫄딱 망했어. 집을 팔지 않으면 그 돈을 갚지 못한다고. 그럼 다른 곳에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뭘 그리 간단한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러세요? 저는 그냥 철민이한테 절 안 하고 갈래요. 원래 경사가 생기면 조사에 오는 게 아니라잖아요. 이게 웬 떡이야? 13억이라니. 제가 휘파람을 불고 돌아서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인년이 내 아들 보험금까지 처먹겠다고? 너한테 준 10억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거 하나 양보를 못해? 나 우리 집 없어지면 살 희망이 없어.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구걸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니년이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오늘 너 돼지고 나도 돼지련다. 아, 머리털 다 뽑히게 생겼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시겠냐고요? 후회는 밥 말아먹을 후회. 야, 나 떡이다. 알았어요. 그럼 철민이 앞에서 한판 붙어봅시다. 제 등 뒤에 있는 시어머니를 쓰러뜨리려고 손을 이리저리 뻗다가 식당까지 걸어갔어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있었죠. 저는 조문객이 먹고 있던 육개장 그릇을 잡고 시어머니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아, 뜨거워. 아이고, 나 죽네. 여기까지 하시죠. 이것보다 더러운 꼴 당하기 싫으시면. 야, 이년아. 가진 걸 다 잃었는데 너 같으면 멈추겠니? 일로 와, 오살할년아. 저에게 달려들자 옆으로 쓱 빠진 뒤 국통에 있던 대형 국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곤 국자로 시어머니를 공격했어요. 아우, 머리, 허리, 다리, 콩댕이, 뱃살, 눈탱이, 얍! 아이고, 나중에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인연이 사람 잡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공격에 바닥에 누워 몸을 웅크리며 소리쳤는데 조문객들은 아무도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았습니다. 저와 하는 대화를 모두 들은 데다 남편이 상간녀와 멧돼지를 잡다가 사냥총에 맞아 초상난 걸 알기 때문에 모두가 제 편이었답니다. 결국 몇 대 더 공격하고는 시어머니가 항복을 외쳐서 끝을 내고 장례식장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을 떠난 남편놈이나 시어머니나 똑같은 유전자네요. 하늘에서 천벌을 내렸으니 제가 할 일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땅이 굳어지고 끝나는 줄 알았답니다. 얼마 뒤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로 여행을 갔어요. 제가 이혼한 기념이자 많은 돈을 누리게 된 기념으로 해서 축하하고 바람을 쐬려고 갔답니다. 저희는 인적이 드문 펜션으로 가서 강원도의 좋은 공기도 마시고 경치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밤이 깊어져서 펜션 앞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숯불 위에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고기를 굽는데 침이 입에 고이더라고요. 저는 아주 맛있게 적당히 구워서 접시에 담아 부모님께 먼저 드렸고 저는 계속해서 삼겹살을 구웠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산 위에서 짐승 한 마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펜션 주인이 밤에는 산짐승이 돌아다녀서 산책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로 산에서 네 발로 뭔가가 내려왔어요. 부모님은 화들짝 놀라 고기를 드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지우야, 피해! 저기 네 발인 짐승이 내려오고 있어! 알았어. 그런데 짐승이 왜 이렇게 말랐지? 잠깐만 엄마, 불쌍한 동물이면 고기 한 점 주고 돌려보내자. 기다려봐. 그러자 엄마는 위험한 짐승 같다며 빨리 안으로 들어가자고 보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짐승을 지켜봤는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짐승의 모습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어요. 누군가 산에서 네 발로 기어 내려오고 있던 겁니다. 뭔가 이상해서 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말하더군요. 아, 배고파. 저기 고기 좀...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남편을 멧돼지로 오인해서 산탄총을 쏴서 요단강으로 보내버린 상간녀였던 겁니다. 경찰이 상간녀가 도주 중이랬는데 왜 이 산속에 있는지 궁금하더군요. 아줌마? 고개 들어봐. 나 누군지 알지? 당신은 그때 송이... 맞아. 근데 아줌마 꼴이 그게 뭐야? 설마 경찰들 피해서 여기 산속에 숨어있던 거야? 내가 유해조수 구제단으로 일하는 곳이 바로 저 옆산이야. 그때 철민이를 멧돼지로 오인해서 쏘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지. 바로 이 산으로. 그런데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이렇게 밤만 되면 기어내려와 배를 채울 걸 찾고 있던 거야. 이봐 애송이, 나 삼겹살 좀 줘. 배가 너무 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럴까? 이 삼겹살 말이야, 멧돼지라더라. 펜션 주인이 준 거거든. 멧돼지 잡다가 이 꼴이 났는데 멧돼지 고기를 먹고 싶어? 물론 저희 식구가 먹는 건 그냥 마트에서 파는 보통 삼겹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굴려주고 싶어서 말을 지어냈죠. 상관없어. 난 어젯밤 쥐를 잡아먹었어. 그것도 날 것으로 말이야. 뭐든 줘봐. 제발 부탁해. 그냥 주면 쓰나. 재미가 없잖아. 내가 이혼한데 큰 몫을 한 게 아줌마니까 게임이나 하나 하자. 내가 돼지 하면 꿀꿀이라고 외쳐봐. 예송이가 어른을 놀리네. 알았어. 대신 고기 먹고 난 다시 산으로 사라질 거야. 신고할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그럼 시작한다. 돼지. 기운 없어 죽겠는데 별걸 다 시키네. 꿀꿀. 목소리가 작다. 돼지. 꿀꿀. 꿀꿀꿀. 저는 까르르 웃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장난 그만하고 고기를 내어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게로 삼겹살을 들어 네 발로 앉아있는 상간녀에게 삼겹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눈 감고 아해. 이런 취미를. 알았어. 상간녀가 눈을 감자 저는 삼겹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숯불에 미리 달궈둔 집게로 상간녀 주둥이를 잡아버렸습니다. 이윽고 상간녀 입술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서 놓아주었습니다. 야, 이 정신 나간 년아,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약속했으면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약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니년한테 왜 고기를 주냐, 수배범년아. 넌 오늘 되졌어. 나야말로 되졌다. 니네 기업 빼고 저기 있는 삼겹살 모두 해치우고 다른 산으로 뜰 거야. 간다. 어여 와. 상간녀가 달려오는데 얼마나 씻지 않았는지 똥파리와 함께 달려오더군요. 지난번에는 쌍절곤이었지만 이번에는 집게로 응징하기로 했답니다. 먼저 코를 잡고 비틀어 버렸더니 코피가 줄줄 나더군요. 이어서 귓불을 딱, 눈썹을 딱, 가슴을 딱 집게로 집을 수 있는 부위는 모두 집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많이 아팠는지 상간녀가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앉고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제발 그만해. 그냥 고기 몇 점 던져주면 사라질게. 내가 이렇게 빌게.
에? 사라진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경찰에 신고했어. 저기 구석에 있는 우리 아빠 보이지? 진작에 신고해서 지금 형사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잘 가. 내 발 짐승년아. 뭐? 그게 정말이야? 안 돼. 이대로 감옥에 갈 수 없어. 차라리 산속에서 평생 살고 말지. 예송이년아. 다음에 기필코 복수를 해주겠다. 상간녀는 뒤를 돌아 네 발로 산을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어두워 경찰들이 와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제가 상간녀 뒤를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여전히 집게가 들려 있었죠. 그런데 네 발로 뛰어오르는 상간녀가 너무 빨라서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뭐야 저년? 오지게 빠르네? 흰년아, 내가 산에서만 한 달을 넘게 지냈다고 쉽게 잡힐 것 같으냐? 여긴 내 나와버리니까 포기하고 꺼지시지. 아니, 니년 잡고 포상금 받을 거야. 너 멧돼지 받으면 20만 원 받는다고 했지? 넌 멧돼지 25마리 값이야. 300만 원짜리 멧돼지라고 우라질려나? 에이 젠장, 겁나게 집요하네. 그래도 난 절대 잡히지 않는다. 으아! 상간녀는 신발도 없이 맨발이었는데 돌을 밟고도 아주 빨리 뛰어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놓칠 것 같아서 집게를 던지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 돼지 새끼야! 이게 너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러자 상간녀가 고개를 뒤로 돌렸는데 제가 던진 집게가 상간녀의 콧구멍 2개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이윽고 돼지 먹다는 소리가 산에서 울려 메아리를 치더군요. 잡았다 이년아, 내가 이겼어. 상간녀는 집게를 콧구멍에 꽂은 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상간녀를 돼지처럼 들쳐 업고 산에서 슬슬 내려왔어요. 펜션까지 20분이 걸렸는데 제 몸은 어느새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의 랜턴이 제 앞을 비추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돼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돼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형사님들, 여기 300만 원짜리 멧돼지 잡아왔어요. 내가 잡았다고요? 경찰 수십 명이 제 앞으로 다가와 상간녀 얼굴에 랜턴을 비추더니 바로 쇠고랑을 채우고 경찰차에 옮기더라고요. 저는 여행을 갔다가 상간녀를 응징하고 300만 원까지 벌었답니다. 일석삼조였죠. 저는 어떻게 상간녀를 잡아왔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경찰서에 진술하러 따라갔답니다. 경찰서에서 상간녀는 유명인사라 다들 환호와 박수를 보내더군요. 그리고 큰 사건을 해결한 저에게 용감한 시민상과 포상금 3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펜션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마저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놀란 두 분은 저에게 다친 곳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치우야, 너 괜찮은 거야? 저 높은 산까지 올라가서 그 여자를 들쳐업고 내려왔잖아. 다치거나 쑤시는 데는 없어? 엄마, 다치기는커녕 온몸이 시원해. 막혀있던 혈이 뚫린 것 같다고. 나 포상금이랑 용감한 시민상도 받는다더라? 이번 여행이 정말 뜻깊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얼마 뒤 경찰서장이 주는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고 포상금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과실치사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어요. 평생 산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5년 동안 감옥에서 사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뭐 제가 감옥을 가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제 사연을 총정리해볼까요? 저를 5년 동안 짝사랑한 남편과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부터 절 진려하고 싫어해 바람을 피웠는데 전 재산을 저에게 주고 100억대 부자 상간녀와 붙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취미로 한다는 유해조수 구제단이 되어 같이 멧돼지를 잡으러 갔다가 상간녀가 남편을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서 송장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돈이 궁했던 시어머니가 남편 보험금을 제가 받는 걸 알고 장례식장에 불러 큰 난리를 치고 참교육을 해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로 여행을 왔는데 산속에서 네발짐승이 내려왔는데 남편 송장을 치른 상간녀였고
저는 그녀를 때려잡은 거죠. 제가 이혼 도장을 찍고 번 돈이 정확히 13억 300만 원이네요. 어휴, 이렇게 글을 써보니 제가 진짜 평범하지 않은 사람 같네요. 참 기가 막히고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니었나요? 이 일이 일어난 게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전히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지난번에 이벤트 속옷을 빌려준 회사 언니가 소개해준 남자와 사귀고 있답니다. 저와 같은 이혼남이었는데 그쪽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하면서 절대 바람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잘 만나고 있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을 내야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기똥차게 재밌네요. 바람의 마지막이 어떤지 다들 아셨죠? 그럼 배우자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옵니다.